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가 늘어나고 손등의 핏줄이 두드러지며 등이 굽어가는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가족, 친구, 건강, 이 하나둘 곁을 떠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무엇에 의지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이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인생, 특히 노년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보물: 독서, 품성, 자립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독서의 힘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독서는 세상이 변해도 마음을 밝히는 불꽃입니다. 다산정약용은 독서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지혜와 연결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은 고대 성형과 동행하게 하고 백성을 깨우치며 마음을 통달하게 하며 심지어 왕의 정사를 돕는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18년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그는 외딴 곳에서 홀로 보낸 시간을 책으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50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고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기억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절망 속에서 책을 멀리했다면 아마 역사 속 한 명의 이긴 정치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책은 그를 구원했고 그의 내면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책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도 책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삶의 의미를 논하거나 조선의 선비와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책은 지식뿐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책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늙어서 무슨 책을 읽어? 하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독서는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인 만큼 책의 내용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서양 철학자 세니커는 역경 속에서도 독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웹에서 발췌. 그의 글은 다산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책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어려운 철학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타고르의 시집이나 짧은 에세이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페이지씩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채워지고 외로운 밤은 위로받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은 맑아질 것입니다. 사이칼러지 투데이 2024년 웹자료에 따르면 노년의 독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행복감을 높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순간 느끼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책을 선택하겠습니까? 책은 당신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동반자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통해 빛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매일 내리는 선택입니다. 다산정약용은 품성, 즉 고결한 인격이 노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고결함 사이의 싸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품성을 만듭니다. 이것이 다산이 말한 두 번째 보물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당신을 당당하게 세워주는 기둥입니다. 다산은 천명과 욕망이 싸울 때 욕망을 이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선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 사이에서 어떤 쪽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외딴 곳에 버려졌지만 원망 대신 지역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친절과 고결함은 그를 단순한 학자가 아닌 존경받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혔다면 그의 삶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품성은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했나요?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나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나요? 아니면 쉬운 길을 택했나요? 이런 선택들이 당신의 품성을 형성합니다. 나이 들면 거짓을 감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은 진짜 당신입니다. 선한 마음을 키워온 사람은 노년에도 평안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과거의 잘못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현대 사례로 X에서 공유된 이야기 2025년 9월 20일에서 80세의 미국 할머니 애그니스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읽기를 가르치며 품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했고 이는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버드 연구 2023년 웹자료에 따르면 작은 친절은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외로움을 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짓거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품성은 자랍니다. 다산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절을 베풀면 당신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품성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사라져도 품성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작은 친절 하나가 노년의 평안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건강이 하나둘 떠나갈 때 무엇이 당신을 지탱해 줄까요? 다산 정약용은 그 답을 자립, 즉 스스로 서는 힘에서 찾았습니다.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닙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평안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산이 말한 세 번째 보물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남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고 원망이 사라진다.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그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 대신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민중을 도우며 그는 내면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고 유배 기간은 그의 학문적 성취를 완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식이나 운명을 원망하며 절망했다면 그는 역사 속에서 잊혔을 것입니다. 자립은 홀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2024년 웹자료에 따르면 혼자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노년의 불안과 우울이 적습니다. 다산은 이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신과 마주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X에서 공유된 이야기 2025년 9월 15일에는 85세 일본 할아버지가 그림을 배우며 홀로 행복을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 없이도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제 다산의 3가지 보물을 돌아봅시다. 독서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품성은 평안을 주며 자립은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 3가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이들을 실천하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의 책을 읽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나요? 후회로 가득한 삶, 아니면 당당하고 의미 있는 삶? 가사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의 유산은 영원합니다. 지금 당신 차례입니다. 책을 펼치고 친절을 실천하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